일반적인 평면 응력이 작용하는 요소에 대해서 모와 응력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응력이라고 하면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전달응력인 타우 x, y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고치학에서 배우는 응력의 상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응력 요소가 있으면 시그마 x,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y가 있고, 그리고 전달응력 타우 xy가 있는데요. 전달응력은 반드시 4개가 나타난다고 했죠, 동시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타우 xy, 타우 xy, 타우 xy, 타우 xy 이렇게 4개를 동시에 다 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요소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 그 면에서의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추 응력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빨간색을 한 경사면으로 하는 삼각형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면 경사면에서 이렇게 응력이 작용하고 경사면의 면적은 A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그마 X, 타우 XY, 시그마 Y, 타우 XY 작용하고 그리고 경사면의 각각의 크기는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시그마 세타 방향으로의 흰 평형식 그리고 타우 세타 방향으로의 흰 평형식을 또 따져봅니다.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는 각각 분력을 만들어내어서 정력학에서 배운 방식을 이용해서 흰 평형식을 작성을 해보면 시그마 세타 A 세타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X에 대한 분력 그리고 시그마 Y에 대한 분력 둘 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리고 타우 XY가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도 역시 분력을 따져보면 분력에다가 면적을 그리고 이쪽에 타우 XY도 분력의 면적 이렇게 해서 토탈 5개 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0으로 두면 시그마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악공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시 직접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우세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5개 항이 이렇게 나오고요. 타우세타를 정리를 하고 역시 백악공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의 응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90도를 넣으면 공의 응력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구해진 식에다가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도를 넣어서 정리를 한 결과 이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도가 된 시그마 세타 이 식이죠. 그리고 타우 세타 이 식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모와 원 같이 그래픽으로 우리가 도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삼각형 하나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각도가 2A, 세타 A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변은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높이는 타우 XY고,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R은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루트, 제곱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을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2세타를 그대로 두고 r을 분모의 분자에다 다 집어넣어주면 약분해 표준 아시겠지만 똑같은 식이죠.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타우 이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r 양쪽으로 분자 분모 넣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 삼각형에서 알 수 있듯이 코사인 2세타 a죠. 그리고 이것은 사인 2세타 a입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서 다시 r로 묶어내고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의 덧셈 공식 있죠. 삼각형의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것이 요 항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2세타 a가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세타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더하기 r 코사인 가로 열고 2세타 플러스 2세타 a 가로 닫고 이렇게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r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워 세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신을 시켜 보겠습니다. 타워 세터도 이런 식이었는데 이 식에서 분자분모에 RR 넣고 여기서도 분자분 RR 넣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과 이것이 각각 코사인 2세타 A, 사인 2세타 A가 되고 역시 드셈 삼각함수의 드셈 공식에 의해서 이번에는 사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타우 세타는 R 사인 2세타 플러스 2세타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원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쪽에 모아원을 그렸습니다만 가로축으로 시그마, 세로축으로 타우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시그마 x가 있고 타우 xy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시그마 x 그리고 시그마 y가 있고 거기다가 전달능력이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셨을 때 이 면에는 분명히 시그마 x도 있지만 또 전달능력 타우 xy도 있죠. 따라서 이 면을 모아원에다가 표시를 하면 x축은 시그마 x가 되겠고 y축으로는 타우 xy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타우축이 세로축이니까요. 따라서 이 위치가 시그마 x 타우 xy라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시그마 y하고 이쪽도 타우 xy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우 xy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내려가고 여기가 시그마 y고 그 다음에 타우 x 마이너스 타우 xy가 돼서 이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그마 y, 마이너스 타우 xy가 되고요. 따라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을 하나 그으면 이 직선이 이제 모아원의 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라인이, 이 대각선이, 이 지름이 있는 이것이 원래의 시그마 축과 이루는 각이 바로 2세타 A라고 하는 각입니다. 2세타 A라는 각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세타만큼 이제 돌지 않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 상태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추가로 돌아가는 각도 세타가 0인 상태죠. 따라서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 라인은 추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응력 요소를 세타만큼 이렇게 반시계로 돌렸다고 치면 그러면 이 빨간색 라인을 반시계만큼 2세타만큼 돌려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값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값이 바로 여기 지금 구해진 이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이 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은 중심의 위치입니다. 이 중심 위치는 여기가 시그마 x고 여기가 시그마 y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중심이 되죠. 그 위치에 여기에 이게 r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r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것이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고 이것이 타우 xy니까 이것은 r이죠. 따라서 이것이 r이 되고 그래서 r에 여기가 2세타 a 그 다음 추가로 2세타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총 각도는 2세타 플러스 2세타 a가 되죠. 그것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r에 코사인 2세타 플러스 2세타 a라는 이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우는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역시 사인이죠. r에 사인 2세타 플러스 2세타 a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가장 복잡한 평면 응력에 대해서도 모아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아원을 그릴 때 타우의 부호에 따라서 모아원을 그리는 방식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평면 응력에서 모아 응력원을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타우에 대해서 부호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면역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평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 다 플러스라고 일단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응력 요소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니까 인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y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니까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타우가 플러스는 부호 규약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우가 플러스면 이 대각선 쪽으로 화살표의 머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은 타우가 일반적으로 응력 요소를 그릴 때 그 부호 규약이고요. 자, 모아원을 그릴 때에 모아원 부호를 모아원에서 타우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즉 모아원에서는 이제 타우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요소를 돌리려고 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 혼돈했으면 안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타우 xy가 플러스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아원을 그릴 때는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모아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가 있고 여기가 타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x축 쪽에 이것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시그마 x가 지금 양수 값이죠. 그리고 타우 xy는 여기 분명 양수긴 하지만 모아원을 그릴 때는 이 방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보시면 여기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마이너스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은 양수고 요것만 따로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모아원에서 시그마 x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시그마 x고요. 그리고 타우 xy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타우 xy가 돼서 마이너스 값이 되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바로 x면에 s에 즉 시그마 x, 타우 마이너스 타우 xy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 y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시그마 y가 양수죠. 그리고 전단응력은 이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보면 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90도로 돌려서 보시면 이 방향과 이 방향까지 참조를 하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지금 돌리는 방향이 CW 즉 시계 방향이죠. 따라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플러스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시그마 y가 여기 좀 있다고 치면 타우 xy는 양수가 되는데 여기에 요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크기는 같고 부호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좌표라는 점을 하면 이것이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두 점을 쭉 이어줍니다. 이게 모아원의 지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은 보시다시피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r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따로 떼서 이렇게 보면 이쪽의 길이가 시그마 x에서 시그마 y를 뺀 것에 나누기 2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크기는 타우 xy죠. 따라서 여기 r이라는 것은 루트 피타고라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의 제곱이 되고 빼기 타우 xy의 제곱
R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아갔다 라고 한다면,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것이 세타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이것을 2세타만큼 이 지름선을 돌리면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2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점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점을 읽으면 이게 바로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고, 이쪽이 이제 공의 응력, 죄송합니다. 이쪽이 시그마 세타 타우 세타, 그리고 이쪽이 시그마 세타 프라임 타우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로서 쉽게 그래픽하게 기하학적으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타우 xy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우 xy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시그마 x 그리고 시그마 y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부호 규약에 가면 이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 코너에 화살표 머리가 몰리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모아원을 그릴 때는 요것만 딱 봅니다. 요것만 보면 이것은 양수고요. 이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호 규약에 의하면 이것이 되죠. 이것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이건 지금 플러스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돼서 모아원을 부다닥 한번 간략히 그려보면 여기가 시그마고 타우고, 시그마 x는 양인데 타우도 양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 점, 이 점이 이제 시그마 x 그리고 타우 x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쪽에는 양수 음수입니다. 예를 들면 시그마 y가 여기라 치면 타우 xy는 여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이 되고, 이 두 개를 이어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모아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우 xy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호 규약, 그러니까 실제로 응력 요소에서 그리는 부호 규약이 있고요. 또 이것을 모아원에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쓰는 또 부호 규약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 헷갈려서 하시면 안 되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